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까요? 1번 중기는 직사각형 모양의 알림판과 학급 시간표의 둘레를 자로 재고 있습니다.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.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잖아. 가로변, 세로변이 있는데 이 세로변, 이 세로변의 길이는 같고 이 가로변, 이 가로변의 길이는 같지.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. 요게 세로변이 3cm고 가로변이 5cm니까 일단 요거와 요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와 요거를 더해야 되잖아. 근데 얘도 3cm고 얘는 5cm지. 요렇게 더하면 되겠지. 그러면 3 더하기 5는 8, 11, 16. 그래서 16cm다. 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4 더하기 6을 하면 되고 4 더하기 6을 한 번 더 하면 되지. 그럼 이걸 다 더하면 20m이다. 이렇게 되겠지.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가로와 세로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. 직사각형의 둘레는 이렇게 보면 가로변의 길이가 두 개가 있고 세로변의 길이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가로변 길이 두 개 더하기 세로변 길이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. 그리고 가로변은 각각 길이가 같고 세로변도 각각 길이가 같으니까 가로변 더하기 가로변이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2라는 거지. 가로 더하기 가로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같으니까 이건 가로 곱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. 그치? 마찬가지로 세로도 세로 더하기 세로니까 세로 곱하기 2를 하면 된다. 그러면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결국 가로와 세로를 합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잖아.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를 예를 들면 3 곱하기 가로부터 먼저 하자. 5 곱하기 2 요거에 의하면 5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. 그러면 이건 10이고 이건 6이니까 16이 나오는 거잖아.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요거와 같은 거지. 왜냐면 이게 8이고 곱하기 1을 하면 16이니까.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길이, 세로 길이를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구할 수가 있다. 2번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.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과 모양은 다르지만 이 가로 길이가 같고 세로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은 동일해. 직사각형과. 그치? 요거 4고 요것도 4고 요거 3이면 요것도 3이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 요거랑 마찬가지로 세로와 가로를 더한 다음에 다시 세로와 가로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. 그럼 이거는 14cm가 되겠지. 요런 모양의 평행사변형 또 마찬가지야. 요것도 2고 요거는 5니까 2 더하기 5를 하고 다시 2 더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지. 네, 이것도 14m이다. 그럼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. 평행사변형 둘레는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사용하여 써보세요라고 했어. 여기서는 이제 가로, 세로라고 했지만 왜냐면 직사각형은 이렇게 딱 나타내면 물론 직사각형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. 그럼 가로, 세로가 좀 애매해지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러면 요게 우리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 좀 다르지. 요게 가로고 요게 세로라는 어떤 개념은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.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. 요거랑 같은 얘기야 근데.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변의 길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요거 더하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하면 되고 요거와 요거는 길이가 같고 요거와 요거와 길이는 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라는 거지.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하고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를 더하면 된다. 요거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에서 가로 곱하기 2와 세로 곱하기 2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와 같은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.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
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라는 거는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곱해도 같은 거거든.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잖아.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이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구할 수가 있다.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과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의 같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. 그러니까 이 가로, 세로라는 것도 결국은 더 일반적으로는 한 변과 다른 한 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같은 거야. 이 직사각형은 길이가 다른 변이 두 개가 있고 평행사변형도 길이가 다른 변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직사각형 혹은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같지. 3번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 마름모의 둘레를 구해보세요.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잖아. 한 변이 3cm니까 다 3이겠지? 3cm겠지? 그러니까 3, 3, 3, 3을 모두 더하면 된다. 그래서 12cm. 요 마름모는 한 변의 길이가 5m니까 5, 5, 5잖아. 5를 4번 더하면 된다. 20m. 그래서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. 한 변의 길이를 사용하여 써보세요. 마름모에는 한 변의 길이 밖에 없어. 왜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. 그리고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그 네 변을 한 변의 길이를 4번 더하면 되는 것이고,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와 4를 곱하면 되는 거지. 같은 수를 4번 더한다 라는 거는 그 수에다가 4를 곱하면 된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곱하기 4를 하면 구할 수가 있다. 그래서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식과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의 같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. 지금 여기서는 직사각형, 평행사변형, 마름모화가 나왔지만 이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정다각형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이 한 각이 모든 각이 90도인 모든 각이 같다. 모든 각이 같은 사각형이고 모든 각이 같으면 이 한 각이 90도가 되잖아.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다 마름모거든. 마름모는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도 있지. 요거는 정사각형이 아니잖아, 그지? 요거는 모양이 좀 애매한데 이게 90도인지. 근데 정사각형이면 그러니까 다 마름모가 돼.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마름모보다 더 작은 개념이라고. 마름모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. 혹은 내각이 모두 90도이다. 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것도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를 하면 된다. 왜냐하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일종이니까. 그러니까 그게 같은 점이다. 4번 주변에서 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아 둘레를 구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 봅시다. 네가 가지고 있는 책, 직사각형 모양의 책, 혹은 마름모 모양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장난감,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,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곱하기를 하면 된다.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지.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둘레를 알 수 있고, 마름모와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거기다가 4를 곱해서, 정사각형도 마찬가지고 한 변의 길이만 알면 4를 곱해서 둘레를 구할 수가 있다. 왜냐하면 마름모와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.